이런방에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잠깐 햇빛도 떴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한 2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귀농하기 3년 전부터 귀농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지 무슨 품목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곤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식용곤충이 3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식약처에서 식용곤충으로 허가를 냈는 게 총 9가지, 총 9가지가 식용곤충으로 허가가 돼가지고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생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곤충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식량 기구에서 미래 식량으로는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곤충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곤충이 귀뚜라미, 거저리, 저는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 군뱅이를 키우는데 군뱅이만 봐도 단백질 함량이 57%가 넘어요. 소고기의 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곤충 농가를 막 다녔어요. 그 당시에 곤충 농가는 많지도 않고 시설이 현대적으로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한 20, 30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곤충을 시작해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곤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을 못 벌어도 돈이 돌아야지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곤충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을 막 알아보는 과정에서 버섯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곤충 애벌레 주 먹이가 톱밥이에요. 톱밥. 참나무 톱밥. 이제 그 참나무 톱밥이랑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버섯을 찾았어요. 근데 버섯은 지금도 이제 보통 배지로 하잖아요. 그 톱밥 가지고 레시피를 섞어서. 보통 이제 2개월이나 3개월을 하게 되면은 그 배지를 다 버리고 새로 배지를 들여와야 돼요. 그 배지 버리는 것도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곤충을 키우면서, 버섯을 키우면서 곤충을 하게 되면은 그 톱밥을 활용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데에 알아봤더니 실제로 버섯에 있는 그 참나무 톱밥하고 저도 이제 여기 지금 그 배합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레시피를 한 7가지를 섞어요. 그거랑 거의 배합이 똑같은 거예요, 버섯도. 버섯 배지가. 그래서 이제 곤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안성으로 귀농을 했죠. 그 전에 저는 이제 100시간을 다 이수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할 때 땅하고 집을 먼저 짓지 말라고 대부분 그래요. 저는 이제 처음에 버섯을 배우려고 안성시 도계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9개월 동안 버섯을 배운 거예요. 이제 송화버섯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송화버섯, 송고버섯, 송리고버섯, 표고가인데 명칭은 많은데 품종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9개월 동안 이제 배워서 이제 괜찮았어요, 저는. 처음에 한 달, 2달, 3달, 4달 정도는 거의 수입이 없었어요. 배집값밖에 안 나와. 그때는 이제 판매를 다 수매를 해가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개인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농장을 짓고 여기 와서 버섯을 키우면서 곤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버섯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버섯에서 나오는 것들을 톱밥을 사지 않고 그대로 곤충이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은 원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건물 질 때만 돈이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곤충 분양받아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만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앞으로 그 농사를 하신다고 해서 창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곤충도 나쁘지 않은 품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그 소비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군뱅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충은 좀 징그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걸 다 가공을 하잖아요. 건조, 분말, 판, 액기스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전혀 먹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곤충 창업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개, 흰점박이 꽃무지하고 장수풍뎅이 2개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흰점박이 꽃무지를 하고 장수풍뎅이는 몇 마리씩만 키워요. 얘들이 이제 신혼방을 만들어줘요. 암수를 섞어서 신혼방을 만들어주면은 얘들이 알을 낳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알이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보통 암놈 한 마리가 알을 60개에서 100개 정도를 낳아요. 그래서 알을 낳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화가 돼가지고 1년. 여기에서 탈피를 하면 2년. 이제 계속 커지는 거죠. 3년. 그럼 이때가 되면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번데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치면 포큰 번데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성충이 돼요. 그럼 성충이 나오면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암수를 만들어서 산란박스를 만들어주면은 이게 계속 되풀이돼서 반복돼요. 얘는 군뱅이 똥인데, 얘가 거름으로 제일 좋은 게 지렁이 분변토라고 그래요. 지렁이 분변토. 그게 거름으로도 최고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성분의 80% 정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이게 나오게 되면은 팔아요, 한 푼에. 그러니까 이제 다수농사 짓는 분들,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요. 얘들이 똥까지도 걸릴 게 없는 거죠. 거름으로 최고거든요. 이것을 여기에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배합을 해요. 7가지 열을 만들고 1시간 정도 배합을 하고 나서 이 마대자루 있죠.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발효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발효식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 톱밥을 이렇게 들어놨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한 25일 정도 됐어요. 이거 톱밥을 넣은 지. 지금 온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겨울이든 여름이든 여기에다가 현재 배합한 걸 넣으면은 70도까지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요. 그러면서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면 애들이 썩어요. 그러니까 70도 정도를 한 3주 정도를 유지를 해요. 3주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되면은 이 바깥 기온이랑 거의 똑같이 돼요. 그러면 발효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2차 발효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아주 수분만 맞춰가지고 애들을 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젊으신 분들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농사를 칠 때 곤충을 하던 노지에서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하시고자 하는 게 시설로 한다고 그러면은 한 최소한 5군데, 6군데는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땡기 위치가 어디 있는 건지 다 이유가 있어요.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달았는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농장을 가봐서 시설업자한테 내가 지적을 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그냥 딱 져주면 오이만 딱 할 수 있게끔만 해줘요. 오이는 진짜 잘 키울 수 있어. 품목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이제 곤충을 키우는 데인데, 곤충을 키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육박스, 이렇게 이게 36리터짜리인데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고, 이건 대형 사육함이에요. 이게 10개 정도가 들어가.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걸로 키우게 되면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무조건 한 번 사용하면 얘들도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다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얘들도 관리를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습할 때는 병충해가 많이 와요. 녹광균이나 백광균이라는 게. 그럼 이제 다른 가축들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항생제도 먹이고 주사도 놓잖아요. 얘들은 걸리는 순간 전멸.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병충해가 왔다가 한 박스만 그냥 드러내고 버리면 돼요. 얘 같은 경우 그냥 풀로 다 걸려버리니까 굉장히 피해가 크겠죠. 대신에 얘 또 단점은 시설을 다 해야 돼. 얘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그다음에 딱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시설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저기 세팅되어 있는 데가 15평이에요. 15평에서 300박스, 리빙박스, 15평에서 300kg가 나와요. 한 달에 생산량이.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15평에서 450kg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노지 말고 어떤 농사를 하든지 시설을 하게 되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련된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송화버섯을 키울 때는 딱 7도로 맞춰놔요.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그러니까 여름에는 거의 24시간 풀로 냉방기가 돌아가겠죠. 그럼 작업할 때 파카 입고 해야 돼요. 추워서. 7도니까. 이게 ICT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제가 밖에서 컨트롤을 다 할 수 있어요. 온도, 습도, 환기, 미세먼지 배출 같은 거 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굉장히 얽매여야 되잖아요. 요거 하나 달므로 해서 처음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장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처음에 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 다음 이후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훨씬 더 줄어요. 사실은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곤충도 저도 곤뱅이를 키워보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분도 있고 책도 많이 보고 저는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그 대학교가 있거든요. 곤충산업과가. 경쟁률이 되게 세요. 지금 한 4대1, 5대1 정도 되거든요. 1년짜리인데 이제 거기서 우리벌레도 곤충을 배우기는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이게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하는 것은 어떤 농작물이든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빨리 배우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판매할 건지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고추도 내 브랜드를 만들고 포장을 이쁘게 해야지 단가도 더 받고 더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야 돼요. 얘들이 깨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알을 받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얘들이 이걸 딱 먹어 치우죠. 그러면 이 상태가 조금 더 크면은 여기다 탈피를 해가지고 커지는 거죠. 얘가 조금 더 컸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톱밥을 많이 먹은 상태예요. 얘랑 톱밥이 전혀 틀리죠? 얘랑 틀리다고. 얘는 이제 좀 있다가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이게 싹 먹어 치워요. 그러면 이 기계에다가 털어가지고 톱밥을 바꿔줘야 돼. 또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수확을 해야 될 단계예요. 아까 이제 제가 그대로 수확을 안 하고 두면 이렇게 코쿤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번데기를. 얘들이 이제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깨어나겠죠. 근데 얘들 보면은 아까랑은 또 틀리죠. 예. 얘가 이제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내일 모레 얘는 수확을 할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제 호박을 줬는데 이 성충이 한 150마리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런 거. 이게 알이에요. 예, 알. 예, 알을 낳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한 12일에서 15일 정도에 한 번씩 이거 털어내요. 그러면 여기에다 놓으면은 성충만 성충대로 딱 분리가 돼. 그 다음에 얘 톱밥은 밑으로 다, 여기로 빠져.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넣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거치는 거죠. 근데 성충은 다시 톱밥을 넣어서 다시 모아주고 산란실로 들어가고. 그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창업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품목을 선택할 때도 품목을 선택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팔 건지. 내가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 애들이 톱밥을 안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톱밥 갈아주는 시간 말고는 어떻게 판매할지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SNS를 잘 못했어요. 블로그 활동들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기술센터에 가서 한 2달, 일주일에 한 번씩 2달 배우니까 완벽하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고. 네이버의 스토어팜에도 거기에 배우는 걸 가지고, 스토어팜 제작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도 좀 입점을 해서 있고. 그러니까 그게 돈 주고 배우려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판매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